숨겨둔 퍼즐이 하나씩 맞춰집니다. 모두가 알던 태호 그 이름 뒤에 얼굴이 드디어 드러나죠.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인과 태호의 오래된 연결고리가 어떻게 YL의 판을 통째로 뒤집는 촉매가 되었는지, 그리고 세리와 황기찬이 감춰온 비밀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지까지 풀어드릴게요. 중간중간 여러분도 속으로 한마디씩 하게 되실 겁니다. 아, 이래서 끝까지 봐야 하는구나 하고요. 먼저 잔잔한 미소로 오랜만이야 라고 말을 건넨 남자. 순간 제인의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움으로 받아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목소리와 눈빛은 제인에게 낯설고도 충격적인 울림이었죠. 오빠가 그 태호였다고요?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졸업식 날 함께 사진을 찍고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소박한 청년이 지금은 세계 무대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아트 딜러라니. 그동안의 시간을 건너뛰어 단숨에 다른 세계로 간 사람 앞에서 제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늘 이태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를 그토록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같은 사람이라고 연결짓지 못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보는 이들 역시 속으로 중얼거렸을 겁니다. 세월이란 게 참 무섭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날개가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겐 그저 바람처럼 스쳐가는구나.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정호성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옛 친구라고 해야 할까요? 농담조의 말이었지만 웃음 뒤에 감춰진 씁쓸한 그림자는 누구도 모를 수 없었습니다. 컵라면 하나 놓고 서로의 젓가락이 부딪히던 시절이 불과 몇 해 전 같았는데 이제는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세계적 계약서라니. 손바닥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정호성은 태호를 보며 절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인데 그는 저만치 앞서가 있구나. 이런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적 있는 서글픔이었을 겁니다. 태호는 겉으로 공손하고 절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허세 한 톨 없이 차분한 미소, 그리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하지만 그 표정과 눈빛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둔 이야기 하나가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제인은 그 눈빛을 읽어낸 듯 더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황기찬 쪽에서 오빠와 계약하려고 벌써 난리가 났어요. 아마 곧 직접 연락이 올 겁니다. 제발 그 제안 우리 쪽으로 돌려주세요. 그 부탁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깊숙한 곳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잠시 숨을 고른 뒤 제인은 눈물이 맺힌 채 고백했습니다. YL을 되찾아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어요. 순간 태호의 얼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담담하게 조금은 무심한 듯 자신을 지켜왔던 그였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리며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돌 하나가 던져진 듯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파문은 사라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일렁이며 태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손끝은 알게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고 가늘게 움켜쥔 손등 위로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입술은 바짝 붙어 말라 있었고 한동안 떼어내지 못한 채 숨을 삼키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떠올라 교차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릴 적 도움의 손길, 익명으로 보내지던 생활비와 학비, 그리고 정체 모를 은혜의 주인. 그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제인의 말과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규철 회장님이 내 아버지였다고?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놀라움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조차 놓쳐버린 아쉬움,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한 후회의 무게, 그리고 이제야 모든 연결고리를 알아버린 죄책감까지 한꺼번에 실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소리는 그의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역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가슴도 함께 덜컥 내려앉은 듯 묵직해졌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은혜와 빚, 그리고 운명이 얽힌 인연이라는 실타래가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걸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세상 참 묘하다. 멀리 돌아가도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고 밝혀질 일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지. 태호의 흔들림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감춰진 진실이 비로소 세상 위로 떠오르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뒤로 감깁니다. 화면 속 태호의 기억은 한 장면 한 장면 필름처럼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 땅에 막 발을 들인 날.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가장 큰 충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닥쳐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 순식간에 남매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도 보호자도 없던 아이들은 결국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이 낯선 집, 낯선 얼굴, 낯선 규칙. 어린 태호에게는 세상이 끝나버린 듯 미래란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끝났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어. 태호가 나직이 고백하듯 중얼거렸던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는 어린 날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뜻밖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위탁 가정생활 속에서 갑자기 도착한 작은 봉투 하나. 발신인도 이름도 설명도 없이 단지 낯선 글씨로 주소만 적힌 채 놓여있던 봉투. 처음엔 단순히 몇 달치 생활비 정도였지만 그 돈은 어린 형제에게는 세상을 지탱할 구명줄 같았습니다. 전기세가 밀려 불이 꺼질 뻔했던 방에 다시 불이 켜지고 끊겼던 식탁에 따뜻한 밥 한 끼가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봉투 안에는 생활비만이 아니라 학비까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사 입을 수 있었고 교재를 살 수 있었으며 남들 앞에서 초라하지 않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돈이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 같은 정성. 태호와 동생에게 그 꾸준함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도움 덕분에 태호는 학교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밤을 지새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웃고 떠들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러나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호 안에 숨어있던 재능이 마침내 빛을 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세상과 단절된 듯 몰입하곤 했죠. 하지만 늘 재료비가 문제였습니다. 미술 도구는커녕 제대로 된 색연필 한 박스도 마련하기 힘들었기에 그는 교과서 귀퉁이나 버려진 종이에 연필로만 낙서를 이어갔습니다. 색을 칠하고 싶어도 늘 상상으로만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태호는 그림은 좋아하지만 내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손길이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후원금이 생활비와 학비를 넘어 미술학원 수강료까지 감당해주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던 날 태호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듯 숨이 막혔습니다. 하얀 캠퍼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붓과 팔레트, 물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필과 종이로만 표현하던 그의 상상력이 이제는 색과 질감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붉은색은 피처럼 진하게 번지고 파란색은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의 열정은 눈빛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강렬한 눈빛을 보며 놀랐습니다. 태호야, 너는 특별하다. 이 길을 계속하라. 라는 격려는 어린 소년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한마디가 되었죠.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선생님들은 세심하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친구들도 그의 그림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태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빛나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루라도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새벽에도 불을 켜고 스케치북을 펼쳤고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열정은 보이지 않는 후원자가 만들어준 보이지 않는 무대 위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한 아이의 숨은 재능을 끌어올려 미래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장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세상은 때때로 너무 모질고 냉정하지만 누군가의 작고 꾸준한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다. 낙서에 머물던 아이가 이제는 캠퍼스 위에 세상을 그리게 되었고 그 시작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희망을 믿어주는 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은 그 모든 과정을 뒷받침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뒤에도 장학금이 이어졌고 결국 태호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평생 꿈꾸기조차 어려웠던 유럽 유학의 길까지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름 없는 후원자가 깔아준 보이지 않는 다리 덕분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장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세상은 모질고 차갑지만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구나. 작은 봉투 하나가 결국 태호를 세계적인 아트 딜러로 만드는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후원자의 정체는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태호는 늘 궁금해했지만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규철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직후 변호사의 연락이 왔습니다. 유 원장에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순간 태호는 무릎이 풀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익명으로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이 다름 아닌 YL그룹의 강규철 회장이었다니. 감사와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직접 찾아가 인사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떠나보냈다는 사실은 태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와서 알다니 너무 늦었어.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그 말은 듣는 이들조차 목이 메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인이 건넨 부탁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딸의 절박한 호소이자 태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값진 부름이었습니다. 그건 채무 증서보다 강력한 은혜의 호출이었죠. 태호는 눈빛을 가라앉히며 답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니?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기회가 주어진 거라면 이번엔 내가 갚을 차례야. 그 한마디에 제인의 눈가가 젖어들었고 시청자 여러분도 속으로 이렇게 외치셨을 겁니다. 이제 빚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갚을 차례다.
은혜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제 카메라가 부드럽게 전환되며 반대편 책상이 보입니다. 황기찬. 넓은 회의실 안은 이미 준비된 화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쏟아지고 화려한 숫자와 색색의 그래프가 마치 춤을 추듯 눈앞에 번쩍입니다. 환하게 빛나는 막대 그래프, 원형 차트, 미래 수익 전망치.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청사진 같았죠.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선언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만회한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급함과 초조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 주주들의 불신, 무너져가는 회사 이미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남은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압박감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똑같은 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외 견적서는 실제보다 부풀리고 본 계약서는 고의로 축소.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 서류가 속으로는 이미 갈라진 얼음판과 같았습니다. 차액은 어김없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도 들켜 망신을 당했던 그 방식. 그런데도 그는 같은 손길을 또 내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장면에서 고개를 절로 저으셨을 겁니다. 같은 돌부리에 2번 넘어지는 건 어리석음이고 3번 넘어지면 그건 업보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세리는 달랐습니다. 회의실의 긴장된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날렵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부드럽게 웃으며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적힌 이름 캐서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그 글자에 꽂히는 순간 그의 호흡이 순간 멎어버린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속으로는 오래 눌러둔 상처가 단칼에 베이듯 터져나왔습니다. 그건 내 동생의 이름이야.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찾고 또 찾았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낯선 여자의 명함 위에서 뻔뻔하게 빛나고 있다니. 보는 사람들조차 숨을 고르며 긴장했을 겁니다. 제이는 곧바로 눈빛을 가라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이름을 세리가 써왔어요. 오래전부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뜻했던 조명이 차갑게 느껴지고 서류 위를 스치던 빛마저 음산하게 번져갔습니다. 신분의 경계가 무너지고 감춰져 있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가면은 오래 쓰지 못한다. 아무리 매끈해 보여도 결국 땀에 젖어 흘러내리는 법이다. 세리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서 얇은 균열이 보였죠. 태호는 한순간에 수십 년의 기억을 되짚으며 숨을 깊게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터져나오려는 듯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숨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는 단순한 명함이 아닌 도둑맞은 이름 위에 꽂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채운 최고급 연회장. 붉은 카펫 위를 드나드는 사람들,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지고 주주들과 귀빈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옵니다. 무대 위에는 커다란 축하 현수막 새로운 도약, YL의 미래라는 글자가 걸려 있었죠. 황기찬은 이미 승리의 주인공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이크, 머릿속에는 미리 연습한 승리 선언문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힘주어 외쳤습니다. 오늘 세계적 아트 딜러와의 독점 계약을.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공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제인, 도윤, 그리고 태호. 세 사람이 차분하게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웅성임이 끊기고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번쩍이던 조명이 마치 세 사람을 위해 세팅된 듯 집중되었죠. 태호는 단정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축하할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이어진 그의 선언. 제가 정식으로 서명한 곳은 YL이 아니라 디자이너 강재인과의 파트너십입니다. 그 한마디는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환호로 가득 찼던 연회장은 삽시간에 얼어붙었고 박수 소리도 웃음도 모두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누군가는 컵을 떨어뜨려 쨍그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순간 속으로 이렇게 외치셨을 겁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뒤집히네. 시원하다. 황기찬은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급히 서류를 꺼내들며 외쳤습니다.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증거가 분명히. 그러나 도윤이 앞으로 나서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건 정식 계약이 아닙니다. 단순 조건부 초안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는 두툼한 파일을 힘주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묵직한 소리. 순간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해외 거래처에 보고된 금액, 그리고 회사 내부에 제출된 금액. 두 장의 계약서가 전혀 다릅니다. 차액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모든 회계 흐름 이미 맞춰놨습니다. 연회장은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감싸주며 탄식했습니다.
조용히 욕설을 삼키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를 바보로 본 거야. 이게 다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속인 거잖아. 세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얇게 번지는 미소, 흔들리지 않는 듯한 눈빛. 그녀는 필사적으로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 순간 제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 가짜 이름으로 쌓은 자리 오늘 여기서 끝내요. 그리고 태호가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세리. 단 한 단어가 연회장을 꽉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멎고 공기가 멈춘 듯한 순간 태호는 눈빛을 번쩍이며 선언했습니다. 남의 삶을 훔친 내가 이제 법정에서 말하자. 그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절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고소장은 접수되었고 곧 소환장이 날아갈 겁니다.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듯 서늘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주주들마저 숨을 크게 고르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속으로 중얼거렸을 겁니다. 결국 남의 이름으로 만든 성은 자기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는 거구나. 주주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황 회장,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십시오.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더 이상 음악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무대는 사라지고 남은 건 침묵과 분노뿐이었죠. 누군가는 의자를 밀치며 고함쳤습니다. 사퇴하십시오. 또 다른 목소리가 맞받았습니다. 그만 내려오세요. 우리 회사를 장부로 속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황기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땀이 맺히고 손은 종이를 움켜쥔 채 흔들렸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돌아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의자를 젖히고 팔짱을 낀 채 냉정하게 등을 보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잔치 같던 연회장은 이제 순식간에 신문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리. 조금 전까지 눈부시게 빛나던 드레스는 갑자기 무겁고 차가운 갑옷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반짝이던 액세서리마저 쇳덩이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인의 눈빛이 세리를 붙잡았습니다. 단호하고 차갑게 내리꽂히는 시선. 당신이 훔친 이름, 그 뒤에서 사라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캐서린.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연회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키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상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태호의 속말처럼 낮은 내레이션. 나는 동생을 찾으려 평생을 헤맸다.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 그날부터. 벽에 붙은 낡은 쪽지 한 장 잘 지내. 날 찾지 마. 흔들리는 포스트잇처럼 오래된 상처가 화면을 스칠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읊조리셨을 거예요. 빚은 돈만이 아니다. 은혜와 약속도 빚이다. 마지막 장면. 연회장은 정리되고 조명은 꺼지고 빛은 두 사람만 남깁니다. 제인과 태호. 이제 시작이야. 제인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 회사를 되돌리는 일, 그리고 내 동생. 태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끝까지 간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 그리고 예고. 도면 한 장이 펼쳐지며 모자이크 처리된 이름 하나가 클로즈업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는 카메라 배터리보다 더 오래가는 에너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